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숫자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5만 포인트. 역사적인 숫자지만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건 축하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기준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기준선이 유지될지 깨질지 고용과 물가가 결정할 겁니다. 다우가 5만 선을 돌파한 날 시장은 환호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요, S&P 500은 최근 4주 중 3주가 추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주 연속 하락, 연초 수익률을 반납했죠. 즉 다우만 버텼고 나머지는 흔들렸습니다. 이건 강세장이 아니라 방어적 낙관입니다. 시장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경기는 불안하지만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긴 이르다. 이번 주 수요일 지연된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상치는 이런데요. 비농업 고용은 플러스 7만, 실업률은 4.4% 유지. 문제는 이미 사전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ADP 민간 고용은 플러스 2만 2천이고요. 구인 건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해고 공지는 2009년 이후 1월 최고치를 찍었죠. 이건 침체일까요? 아직 아닙니다. 현재 미국 고용 시장은 로어 하이, 로어 파이어 구조입니다. 즉, 잘 뽑지도 않고 잘 자르지도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버팀목이던 작은 강세들마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고용 데이터의 핵심 리스크라 할 수 있겠죠. 금요일에 CPI가 나옵니다. 예상치는 매우 깔끔한데요. MOM은 플러스 0.3%, YOY는 플러스 2.5%,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정도 숫자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죠. 이번 CPI 해석은 단순한데요. 예상 부합은 금리 논쟁을 잠시 종료시킬 수가 있겠고요. 소폭 상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5만 선은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속 신호는 3월 이후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죠. 다우 5만 선은 이 CPI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테크 AI 왜 이렇게 두드려 맞았을까요? 이번 조정의 진짜 중심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는요, 연초 대비 마이너스 23%고요. 시장 심리로 보면 내가 본 것 중 가장 부정적이다.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카펙스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약 6,500억 달러.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이 언제 얼마의 이익으로 돌아오나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맞은 겁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과매도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온다. 문제는 반등 이유가 추세냐, 기술적 반발이냐입니다. 크립토는 왜 금으로 도망갔을까요?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6만 5천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하지만 메시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 하락 국면에서 자금은 금, 은으로 이동했죠. 이건 중요한 신호인데요. 투기 자산에서 방어 자산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나스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5만 선은 출발선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고용이 무너지지 않고 물가가 다시 튀지 않는다면 시장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이번 랠리는 반등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번 주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결론을 내리는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7%, 테슬라는 플러스 3%, 루시드는 플러스 13% 상승하면서 10.86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09% 하락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꽉 찬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죠. 거래량은 1090만 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건 뉴스 한 방짜리 급등이 아니라 가격 위치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9.5에서 9.7불, 52주 저점이죠. 붕괴 시 신뢰도도 급락할 것이고요. 10.8에서 11불, 단기 매물대와 지난 금요일장 막힌 자리입니다. 11.5에서 12달러, 돌파 시 리스크온 전환 신호입니다. 그래서 10.8에서 11불 거래량으로 넘기느냐, 이게 이번 주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금요일장 상승은 강한 매집이 아니라 강한 충돌후 균형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자금 흐름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우는 13.77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5.56 밀리언 달러,
마이너스 1.79 밀리언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핵심은 주가는 급등했는데 돈은 더 나갔다는 것이죠. 이건 보통 숏 커버와 저점 반등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가격으로는 반등했지만 수급으로는 아직 심문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도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루시드도 같이 동반 상승을 이어가길 바라는 월요일입니다. 사우디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요. 타사루 모빌리티 인베스트먼트 서플라이어 허브. 이게 왜 루시드 모터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구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우디는 이제 차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차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사로 서플라이어 허브는 단순한 공급 체계 아닙니다. 위치부터 한번 보죠. 킹 압둘라흐 이코노미 시티 경제구역 내부에 있습니다. 즉 세금, 통관, 규제, 물류 이 모든 게 자동차 산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가 핵심인데요. 즉시 가동 가능한 공장, 생산 장비 포함, 유연한 임대 투자 구조, 글로벌 부품사 입장에서 보면 땅 사고 허가받고 공장 짓는 단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생산으로 직결됩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늘 이런 질문을 받죠. 그래서 공장은 어디 있죠? 타사로 서플라이 허브는 그 질문에 대한 실물 답변입니다. 자동차 공급망 현지화, 고부가 일자리, 글로벌 OEM 부품사 유치, 수입 의존 탈피, 즉 비전에서 정책, 그리고 공장, 마무리로 생산. 이제 사우디 자동차 산업은 말의 단계를 지났습니다.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가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루시드는 미국 생산이죠. 글로벌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허브 이후 현지 부품 조달, 물류비 감소, 재고 부담 감소, 차 한 대당 원가 구조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진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조합이 나옵니다. 시어는 대중형 EV, 루시드는 프리미엄 EV, 서플라이 허브를 중심으로 부품 공용화, 전장 배터리 기술 축적, 규모의 경제 형성. 이건 한 회사의 성공이 아닙니다. 사우디 EV 산업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기 주가 호재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다음 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원가 구조, 생산 안전성, 정책 우위를 동시에 바꾸는 중장기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루시드를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겠죠. 적자 EV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 안에 들어온 제조사라고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타사로 서플라이 허브는 공장이 아닙니다. 루시드의 미래 손익 계산서를 바꾸는 장치죠. 사우디는 이제 차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차 산업을 설계로 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루시드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구조가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될지 AMP2 손익 분기 시점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